이른 아침 한 건물 앞에 119 구급대가 출동합니다. 바닥을 기어다니며 이상 행동을 하는 남자. 술 옛날에 많이 드셨었죠? 네. 끊은 지 얼마 정도 되신지 아세요? 대충? 한 일주일여를. 단단 증상인데? 알코올 중독 금단 현상 때문에 걷는 것조차 힘겨워 보이는 남자는 구급대원의 부축을 받고서야 겨우 구급차에 오릅니다. 20분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거라 생각했던 남자가 어찌 된 일인지 건물로 되돌아옵니다. 병원에서는 지불 능력도 없고 보호자도 없으니까 케어 못 한다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자, 이제 살살 들어가봐. 쉬고 있어.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50살의 최 씨. 그는 벌써 5달째 이 건물 5호실에 살고 있습니다. 최 씨의 건너편 18호실에는 20일 전 이곳을 찾은 인철 씨가 머물고 있는데요. 호텔에서 일하다가 경제적으로 좀 갑자기 안 좋아져 갖고 살기도 싫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래 갖고 약을 먹었었어요. 아, 따로 가족이 없으세요? 네. 어머님하고 같이 단둘이서 10년 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저 혼자. 최근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그는 참 힘겹고 외로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병원에 퇴원하니까 이제 지낼 곳도 없잖아요. 그러면 이걸 진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다가 시청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원장님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줬는데 대뜸 와라 내가 방 내줄 테니까 그 돈이야 나중에 벌면 주면 되는 거고 방세 같은 거는 감사하다고 왔는데 첫 마디가 밥 먹었냐 그 밥 챙겨주시면서 그때 모르게 너무 근데 밥 먹으면서 좀 울었어요 솔직히. 희망도 갈 곳도 없었던 그를 이곳에서 공짜로 받아줬다는 겁니다. 내가 좀만 돌려봐서도 그런 선택까지는 안 했을 텐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가족을 잃고 혼자가 된 장 씨.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오 씨를 품어준 곳도 바로 이곳 경기도에 위치한 한 고시원입니다. 엄연히 월 25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 곳이지만 갈 곳이 없는 이들에게만큼은 무료라는 이곳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더 있습니다. 여기 얼마나 계셨어요? 6년 6년? 맛있어요. 딴데 바깥에 알고. 삼시세끼 따뜻한 밥과 맛깔난 3종 반찬이 모든 주거인들에게 공짜로 무한 제공된다는 겁니다. 처음에 놀랬고 그런 뭐 하는 곳인가 처음에는 의심도 많았어요. 여긴 도대체 뭐 하는 곳인데 그렇게 되냐. 돈도 안 받지. 이상하잖아요. 믿지는 장사를 하는 이곳의 원장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?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돈을 안 받는다던데.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죠. 40명 중에 27명 정도 돈 내고 13명 정도 돈을 못 내놓고 있네요. 전화 오는 사람마다 다 받아줄 수는 없어요. 정말로 저 사람을 지금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벼랑 끝에서 좌절하지 않을까. 그러한 분만 이제 받아줘요.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그저 작은 공간 하나를 내어준 것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오윤환 원장. 그 시작은 1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밤기 늦은 시간인데 아기를 포대기에 이렇게 띄고서 왔는데 비도 이렇게 흠뻑 맞아갖고 왔는데 참 안 되더라고요. 어디 거처를 정할 때까지 여기서 계시라고. 근데 이제 그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해갖고 가정불화로 집을 나온 아이 엄마에게 빈 방 하나를 공짜로 내어줬고 다음 날 아침 혼자 밥을 먹기가 겸연쩍어 음식을 나눴다는데요. 그 순간이 지금에 이르렀다는 겁니다. 늦은 밤 오 원장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데요.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.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. 뭐 이렇게 보니까 같네요. 속옷도 없고. 여기 어떤 분이 계셨어요?
20대? 뭐든 젊은 친구인데 돈이 없어서 그러는지 근데 열쇠도 반납 안 하고 그냥 갔는데 2달치 방세를 내지 않고 있었던 20대 젊은 남자가 야반 도주를 한 겁니다. 24호실 남자가 후련히 떠난 뒤 주인을 잃은 물건은 모두 상자 안에 담겼습니다. 그런데 가만 보니 이런 상자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. 그럼 화 안 나세요? 제가 그것을 메모를 안 해놔요. 그 사람 누가 얼마 돈 안 냈다 이런 것을 메모를 안 해놔요.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그 사람 미워하잖아요. 오죽하면 이렇게 짐을 놔두고서 인사도 한마디 없이 떠났을까. 원망이 차오를 법도 한데 오 원장은 되려 그들이 물건을 찾으러 올 날을 기다린다는데요. 혹시 이거 차리기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? 그 서울신문에 근무했어요. 기자님이셨던 거예요? 1997년 IMF 외환 위기는 많은 것을 바꿔놨습니다.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가정이 무너지고 거리로 내몰리던 그때 언론사에서만 근무했으니까 막상 무엇을 시작을 해보려고 그랬더니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.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르는구나 하는 그 비관에 쌓이더라고요. 엄청 방황했어요. 그래서 정말로 극단적인 생각을 했었어요. 바다로 뛰어들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와이프가 우리 두 딸이 아빠 여보 환청이죠. 철퍽 주저앉았죠 뭐. 그러고서 한없이 울었어요. 못난 절망을 추스리고 이곳에서 고시원을 연 게 벌써 19년 전입니다. 그런데 왜 하필 고시원이었을까요? 솔직히 먹고 살려고 했죠. 근데 저도 절망을 겪어봤잖아요. 그래도 고시원은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니까 뭔가를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희망이 되고 싶어서 고시원을 시작했죠. 1970년대 고시학원 옆 조용한 공부방에서 시작된 고시원은 시간이 흐르면서 가난한 이들이 찾는 가장 작은 집이 됐습니다. 방이 집이 되는 동안 누군가에게 그 공간은 더 간절해졌는데요. 다른 사연과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. 그 사람이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했어요. 벼랑 끝에서 절망과 싸우는 곳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한평 남짓한 적은 공간이지만 그 따뜻함을 선물하고 싶은 거예요. 40여 명의 세입자 중에서도 유독 마음이 쓰이는 한 사람. 가자, 방에 들어가자. 왜 나왔어? 자꾸만 방을 벗어나려 하는 최 씨는 최근 환각 증세까지 보이고 있습니다. 이번엔 지자체의 도움으로 응급 입원까지 이루어졌는데요. 저희 보호자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뭐죠? 그런 건 딱히 없으시고요. 예, 결국에 오래 못 사세요. 심장마비 오거든요. 최 씨에게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답니다. 차가운 한방눈이 쏟아지던 그날 오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. 어서 와. 아이고요. 반갑구나. 고시원에서 1년간 머무르다 이곳에서 만난 여성과 가정을 꾸린 왕 씨입니다. IMF로 인해 가지고 건설회사가 이제 86억 정도 부도를 받고 방황을 많이 했었어요. 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.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벌어서 갚으세요 하고 받아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벼룩시장 광고지를 보고 일을 시작을 했어요. 음식 배달. 왕 씨는 공짜 방을 내어준 오 원장에게 보답하기 위해 배달 일을 시작했다는데요. 그래서 원장님한테 제 일일께서 월급을 탔습니다. 제가 저녁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. 이랬는데 원장님이 되려 그러시더라고요. 한 달 동안 고생 많았어요 하면서 제가 대접하려고 했던 밥을 원장님하고 원감님이 사주시더라고요. 그때 제가 살기를 잘했구나. 그 온기가 아니었다면 남자의 오늘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. 그래도 그 과정들을 극복하고서 재기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내가 보람된 일을 했잖아요. 정말로
실패를 했든지 포기를 했든지 누군가가 디딤돌 하나를 놔주면은 다시 재기하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. 진심은 통하는 걸까요? 그래서 때로 고시원엔 선물 같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. 다른 게 아니고 과일이 좀 있어가지고 여기 분들 나눠 먹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사실 지금의 고시원이 있기까진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함께했다는데요.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돼요. 배추, 무, 고추, 뭐 호박, 감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들어와요.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죠. 벌써 19년째 믿지는 장사를 하고 있는 오 원장. 그에게 이곳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?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행복하냐? 저한테 물으면 힘들어요. 고통스럽고요. 누가 할 사람이 있고 누가 이걸 해보겠다고 한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저는 가서 좀 휴식을 좀 취하고 싶어요. 근데 제가 그만두면 저 40명이 어디 간대요? 어둡고 시린 세상에 서 있었던 아프고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되어준 오 원장의 고시원은 아무래도 쉬 문을 닫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선생님한테 이 공간은 어떤 의미예요? 새 출발할 수 있는 마지막 고도? 한마디 말해 출발선이에요. 여기가 새로운 출발선. 여기서 이제 다시 출발을 해가지고 맨 밑바닥에 올라가는 거죠. 방은 작지만 수시로 원장님도 한 번씩 오시고 오늘 어떠냐고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따뜻하죠. 몸이 돌아오면 일자리 구해서 다시 시작해 보려고 계획도 짜고 있고 살아보려고 다시 시작해야죠. 한때 수험생의 공부방에서 어느새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 된 고시원.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은 게 있습니다. 그건 바로 이곳이 여전히 희망을 꿈꾸는 시작의 공간이라는 겁니다. 오늘 밤도 깜깜한 세상을 고시원의 작은 불빛이 밝히고 있습니다.